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현입니다. 오늘 새벽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한번 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미국 증시도 빠지는 모습이었고,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상승분을 내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 우리 골드문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나눠보고요. 여기에 따른 매매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제 뵀는데 오늘 또 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사부입니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시장에 대한 좀 악재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려서 전 세계적인 뭐 경제라든지 뭐 러시아 뭐 전쟁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새벽에 또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밤부터 진행이 됐던 우리나라 코인 시장이 대부분 좀 빨간색으로 진행이 되면서 좋은 시장 흐름 보여줄 것 같은데 하다가 또 새벽에 또 이제 좀 내려오면서 오늘도 그렇게 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이렇게 뭐 그렇게 길게 뭐 횡보를 한다거나 하락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으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잠깐 이 시장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시장의 전반에 걸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비트 필승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현재 비트코인은 5천만 원 선상에서 위아래로 흔드는 이제 불안한 모습을 연출하는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총매제 이렇다 할 만한 강한 호재성 이슈, 총매제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재성 이슈가 시장에 얼만큼 반영됐고 그리고 반영될지에 관해서 알아보시면서 이제 단기적, 장기적 이 미래적 전망을 알아보고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겠고, 또 오늘도 좋은 종목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종목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좋을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장 악재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인사부님. 어제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이제 결을 같이 하는 악재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뭐 직접적으로 타격이 되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나오는 뭐 악재나 뭐 이런 것들이 없고 대부분 다 이제 겉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물가 뭐 새벽에 뭐 이슈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물가, 그다음에 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폭등 수준입니다. 폭등 수준으로 좀 상승을 했고 이제 반등에 좀 실패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말고 미국 정부에서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이게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 좋을 것이고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장 시작하고 나서 좋은 흐름 보여줬단 말이에요. 갑자기 상승하다가 팍 꺾이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이슈, 뭐 이제 CPI 지수가 너무나도 높게 나왔다, 그다음에 뭐 유가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포 심리를 좀 자극을 해서 하락에 대한 그 불안 요소가 좀 더 커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나온다면 이것들이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를 했어요. 근데 내 매도 물량을 보고 다른 사람이 매도를 합니다. 그럼 그 매도 물량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매도 물량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포 매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락을 팍 했다가, 공포 매물 같은 경우는 하락이 심합니다. 그랬다가 회복도 엄청나게 빨리 올라오는 게 이 공포 매물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물가와 유가를 어떻게 잡는 것이냐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금리 상승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연준에서도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한국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는 더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뭐 한 달에 30만 원씩 내다가 갑자기 80만 원, 또 갑자기 100만 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100만 원 그 이상, 뭐 120만 원, 뭐 130만 원 이렇게 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이 투자금 회수로 진행이 되고, 투자금 회수는 당연히 매도 물량이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 거고, 제가 처음에 이 물가를 얘기했을 때 저는 체감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전 뭐 장을 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한 2, 3주 뒤에 체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완전 체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엄청나게 체감하고 있겠죠. 뭐 다른 뭐 우리가 식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고, 특히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뭐 국밥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외식에 관련되어 있는 가격들도 대부분 다 뭐 5%대에서 10% 사이 요 안쪽에서 다 상승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식하기 무섭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생활비가 증가가 되는 상황이 나온 거고, 그럼 월급은 여러분들 증가하나요? 월급은 동결이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가 증가한다면 투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기름값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름값 비싸다가 정부에서 이제 유류세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잠깐 행복했었죠. 잠깐 정말 뭐 엄청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가격에 비하면 정말 좀 싼 가격의 기름으로 이제 좀 넣었는데, 그게 한 일주일인가 2주인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유가가 거의 2,000원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일반 휘발유가 2,000원, 그 다음에 뭐 고급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뭐 2,200원 이상, 그 다음에 경유 가격이 거의 휘발유랑 맞먹는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요즘 뭐 집에 차 한 대는 거의 대부분 있으실 거고, 또 대부분 2대 또는 3대 막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 유류비에 대한 이런 또 이제 그 경비잖아요. 이런 것들도 또 증가하니까 상당히 이 힘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제가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에 강제적으로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리터당 60원에서 80원 정도 강제적으로 내리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되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부분들, 이 굉장한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유가 폭등,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이 전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전에 그 월 초에 연초에 그 엄청난 불장, 그거를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해진 자산 안에서 또 투자금을 나누려면 일단은 물가와 유가가 폭등을 할 경우에 당연히 투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조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매도 압박이 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비트 필승님의 악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악재 이슈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어제 저녁에 있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관한 설명이 되겠는데, 이제 8.5% 올라서 40여 년 만에 또다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매월 발표될 때마다 최고치다라고 말이 인용되면서 이제 같이 밝히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간략히 설명드려보면, 일단 1981년 12월 이후부터 가장 큰 폭의 상승이면서 전월 상승폭인 이 7.9%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고, 이제 전문가들의 전망치 8.4%보다도 조금 더 상회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변동성이 큰 에너지, 그리고 이제 식품을 제외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동월 대비 이제 뭐 6.4%, 그리고 전월보다도 0.3%에 각각 올랐다라는 집계 발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보실 때 여러 시장 시황을 이제 다각화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것 또한 물가 지수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냐라고 의문점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도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시황이 많죠. 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전파 상황이라던가 현재로서는 이제 러시아 사태도 있겠고 금리 인상도 알아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왜 소비자 물가 지수에 관해서 눈여겨봐야 되냐 간략히 설명드려보면 일단 제가 뭐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의 원리를 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잡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 돈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의 유동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이제 유동성을 위해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빚을 일궈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제롬 파월 같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먼저 우리 기축통화의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돈에 대한 시장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시키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현재 SEC에서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 주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폭이 조금 늘어지고 짧아질 뿐인 것이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원천적으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는 이유가 이 금리 인상 때문에 바라보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다음 달에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우회하고 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드려보면 일단 다음 주입니다. 4월 18일 날 미국 세금 신고가 있습니다. 마감일인데 일단 세금에 관해서 또 아시다시피 한국보다도 미국이 세금이 더 세죠. 그래서 현금화 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증시랑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포함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겠지만 항상 우리 금리 인상도 그랬고 코로나 팬데믹도 그랬고 항상 시장은 선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18일 정작 4월 18일 날에서는 오늘 어제와 그제 같이 큰 하락폭이 있었을 때 이러한 부분 또한 이제 선반영 됐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으면서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반영됐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저번 주 상간, 요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 크게 빠지고 있는 시장이 비트코인이 기술적인 하락세, 건강한 조정세가 나올 부근에서 이런 악재성이 같이 접목된 하락세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악재 이슈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면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월요일 날 악재 이슈로 가져왔었는데 지속적으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호재성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왔는데 그 내용으로 설명드려보면 도지코인 재단 소속 이 UX 그리고 UI 및 그래픽 이제 도지 디자이너가 13일 날 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글 내용이 테슬라가 웹사이트 내 새로운 서비스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추가됐다라고 이제 도지코인에 대한 호재성 이슈를 내보냈는데 이걸 왜 또 오늘 제가 악재로 가져왔냐 설명드려보면 일단 도지 아시다시피 작년 5월 상승장 상반기 때 5월 달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그 말 한마디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일으켰었습니다. 추후적으로도 12월 달, 1월 달에도 도지에 관한 언급을 진행하면서 도지에 대해서 시장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도지만 혼자 이제 조금씩 10% 내외로 이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도지에 관한 호재가 아니냐, 뭐 이제 스페이스 X라든가 테슬라에 관해서 도지코인이 인용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트위터에까지도 도지를 인용하면서 조금 미래 전망이 밝은 거 아니냐라고 호재성을 생각하시고 매매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원천적으로 이건 악재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도지코인에 대한 방향성은 미래적 전망 가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이제 뭐 하드포크를 진행하면서 도지코인에 대한 이제 기획성이 확장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방향성이 굳혀진다, 새로운 기획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도지는 지금보다 월등히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것만 본다면 민코인의 대장으로서 발행량도 제한적이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이러한 정말 전망이 좋다. 우리는 이 회사 그러니까 트위터에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도지를 인용하겠다라고 밝힌다라고 한다면 이제 트위터로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스페이스 X 그리고 트위터에 대한 주식 정보처가 있죠. 이 공시를 내보내면서 충분히 입장을 밝힐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것도 인용하지 않고 하다못해 이제 파트너십 체결,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모유 같은 거죠. 이제 파트너십 체결이라도 맺었다라는 이제 기사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무하고 그저 트위터로 인한 글로 인한 이제 입장을 내뱉는 모습은
이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것은 엄청난 악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새벽에 발표된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일단 4월 18일에 또 한 번 이 미국에서 세금 신고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재로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견된 악재는 시장에서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점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밈코인의 대장주인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트위터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트위터 상으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지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코인 사부님. 지금 쭉 훑어보니까 뭐 그렇게 뭐 이렇다 할 호재가 별로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뭐 롱을 잡았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서 좀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자면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한번 훅 꺼진 다음에 뭐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훅 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조금 이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그래도 지지 라인대를 잘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의 지지 라인대 형성은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락에 대한 조짐은 좀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장기화되거나 뭐 또는 뭐 우리가 좀 불안해할 만한 엄청난 더 큰 하락이 온다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조금 횡보나 하락, 약간 하락하고 좀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한번 이제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주면서 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눌렸다가 여기서 올렸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한번 이 3파동에서 한번 팍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지라인 때 잡고 올라왔다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쌍봉을 만들어주면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쌍봉 저항을 받으면 내려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의 그 종가와 음봉의 시초가 만들어주는 두 구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올라가다가 양봉의 종가와 음봉의 시초가를 맞춰주는 구간이 나오면 하락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뭐 밑에서는 반대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딱 두 구간에서의 그런 구간이 보여지고 아니나 다를까 쌍봉이 만들어지면서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는데 지지라인대를 잡았지만 사실 이쪽에서의 물량대 형성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지지라인대 받쳐주다가 한 번 더 훅 빠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서는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초가라고 말씀드렸지만 밑에서는 음봉의 종가와 양봉의 시초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준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지지라인 때와 여기 두 번째 지지라인 때의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물량대 형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물량대 형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매매를 하다 보면 이 물량대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격대에 매수를 해가지고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매수하는 사람, 홀더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전부터 여기서 물량대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팔지 않는 한 이 가격이 떨어질 리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량대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쪽에서 지지라인 때 한 번 더 뭐 이번 주 안이 되겠죠. 이번 주 안에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반등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입니까? 한 5,300만 원 정도? 여기 또 물량대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 물량이 여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여기서 매도 물량을 받고 한번 주춤한다는 겁니다. 왜? 올라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본전 심리 있잖아요. 마이너스 10%였어. 그런데 이렇게 쭉쭉 올라와서 0%가 딱 됐을 때 매도하는 사람들이 반이고요. 홀딩하는 사람들이 반입니다. 왜? 이거 너무 고생했다. 고생한 나 자신 이러면서 매도해버립니다. 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려고. 왜? 또 떨어질까봐. 하지만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지라인대가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면서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쌍봉이 있는 가격대가 5,700만 원 선인데 이 선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예전에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쌍봉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여기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왔다가 눌렸다가 저항라인대 물량대 돌파하고 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 쌍봉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최근에 여기서 또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가격의 형성을 보면 많이 내려와 있고 이 흐름 자체가 어차피 돌파를 해야 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 저항 이렇게 계속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돌파한다고 해서 막 불장이다 좋아하지 마시고 돌파했다가 또 저항 나올 거니까 거기서 또 잠깐 쉬시다가 또 돌파 나오면은 또 매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견해와 매매 전략을 정확히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쌍봉이 나온 이후에 다시금 하락이 나온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간 하락이 나오면서 두 번의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음봉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대가 없어서 크게 빠졌지만 지금의 이 음봉 이후에는 어느 정도 물량이 모아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횡보 이후에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얼마든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긴 안목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인 비트 필승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호재는 한 가지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될 만한 호재성은 아니고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적 가치성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가치관의 지표로 역할로서 가져올 만한 호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호재 내용 말씀드려보면 브라질 이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오는 하반기에 CBDC 이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하기 위해 착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CBDC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 화폐인데 우리의 화폐의 개념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종이나 동전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화폐다라고 한다면 이제 디지털 화폐, 이 CBDC를 먼저 떠올릴 만한 이 화폐 개혁 시대가 다다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불과 작년부터 우리 세계적인 각국 중앙은행들이 80%가 넘는 이 중앙은행들에서 CBDC에 대해서 개발 착수를 하겠다라고 입지를 내보인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에서도 CBDC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건 CBDC가 전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CBDC라고 하면은 뭐 홈쇼핑이나 어떠한 웹사이트에 관해서 어떤 포인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암호화폐와 같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암호화폐가 같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화폐일 뿐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성은 없고 이제 암호화폐의 또 다른 점은 나라에서 이 중앙은행에서 이제 주체자가 돼서 발행하는 하나의 화폐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도 화폐 개혁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중국이 먼저 최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만 해도 중국이 먼저 선보였습니다. 지금 선두주자인데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기대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축통화 달러를 만든 나라로서 지금 이제 조금 입지가 조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알 수 있겠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먼저 CBDC를 발행했다라고 해서 선두주자가 돼서 기축통화로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존에도 미국의 이 기축통화 달러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내보내 왔었습니다. 그러한 즉슨 이제 패권 전쟁도 같이 다다를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는데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자본을 통제하고 독립된 중앙은행이 없다 보니까 미국을 혹은 미국을 대체할 만한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저희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CBDC랑 우리 암호화폐의 개연성이 어떤 것이냐라고 해봤을 때 이제 현재 미국이 가장 저는 중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우리 암호화폐에서 이제 테러와 같은 이제 USDT 이 암호화폐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겠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CBDC를 새로 선보일지
선보이면서 암호화폐를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면서 CBDC만 앞으로 이제 내보일지 아니면 같이 상응할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축통화의 달러에 대한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인용해서 어떻게 상응할 거다라고 저는 기대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좀 기대 상응되는 반응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눈여겨볼 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CBDC를 포함해서 이 개발한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 수요도까지 오기까지는 시간도 걸릴 것이고, 또 발행되기 위해서 CBDC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면모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논쟁이 또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는 뭐 친환경적인 면모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실 수 있었겠지만 이 친환경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바로 노드입니다. 이제 신뢰도를 입히기 위해서 이 노드를 우리가 그러니까 노드를 통해서 신뢰도를 암호화폐에 입히고 있는 상황인데, 노드를 거듭해 온다면 이 정기적 집약처로서 탄소가 많이 발생돼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슈가 나왔었고, 앞으로도 또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우려할 부분은 충분히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우리 전기 자동차처럼 전기 자동차도 눈에 보여지는 거는 탄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 전기가 어디서 만들어 온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것도 친환경적이지는 못하다. 그렇게 따지면 수소 자동차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는 이제 애초에 원료가 수소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가장 많은 이제 기체이면서 애초에 발생되는 이 수소도 이제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기름과 석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친환경적인데도 왜 지금 전기 자동차가 쓸까요?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현재 노드에 관한 하드포크형 암호화폐가 발행이 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이제 샤딘과 같은 기술로 하드포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디지털 화폐 이 CBDC 관련된 진행 상황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브라질에서 올 하반기 CBDC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이 주요국들, 미국이나 중국 등등의 주요국들에서 앞으로 CBDC 관련된 소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탈중앙화 거래소 관련된 이런 이슈들, 또 코인들까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현 시점 특징적인 움직임과 이슈들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어떤 걸까요? 간밤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네. 코인입니다. 바로 이제 메탈인데, 이 메탈이 이제 50% 이상 또 상승을 했죠. 지금도 조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부터 해가지고 올라갔던 코인들 보시면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메탈을 갖고 온 이유가, 이 메탈의 상승 여력이 조금 이제 좀 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특징적인 흐름으로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이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탈페이를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죠. 물론 다른 이제 메탈페이를 통해서도 이제 주고받고 돈을 주고받고 할 때도
$1당 약 5% 정도의 이자를 또 이제 보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괜찮은 수익 구조를 또 가지고 있고, 뭐 예전에는 뭐 이제 작업 증명보다는 지금은 뭐 이제 매매를 하고 또는 이제 보유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딱 맞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메탈페이가 이제 아이폰에도 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갤럭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 이제 뭐 삼성페이를 쓰잖아요. 근데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애플페이를 뭐 지원하는 곳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iOS 쪽에서 또 이제 이 결제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한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흥행할 것 같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엄청난 흥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이제 뭐 약간 뭐 이자율이 조금 낮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매매할 때마다 $1당 5%거든요. 약 5%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또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보상이 더 커진다라고 좀 보고요. 이 또 어플리케이션에 또 친구를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메타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제 뭐 활동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여러분들 그 러닝 있죠? 이 조깅을 하면은 코인을 보상을 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요거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건강도 챙기고 돈도 챙기자. 여러분들 뛰면 뛸수록 많이 뛰면은 보상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00배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활동성을 좀 강조되는 이런 부분들의 코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점진적인 우상향 패턴을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이 저항 라인 때에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저항 라인대를 형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쭉 눌렸다가 지지 라인대로 이쪽으로 형성하고 나서 한 번 더 올라와 주는 와중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내려왔다가 또 지지 라인대 잡아주고 갑자기 그죠? 갑자기 한번 팍 튀어오르면서 이 저항 라인대를 어제 오늘 해서 이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 한번 이제 여기서 눌리는 게 약간 뭐라 그럴까, 한 10종목 중에 한 8종목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원래 이런 이제 올라오면서 이 물량대, 저항 라인대가 좀 세잖아요. 여기 좀 보시면은 저항 라인대가 좀 엄청 세기 때문에, 여기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물량대가 많죠. 그러면 또 이 하락하고 횡보했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전 심리, 아까 말씀드렸죠. 올라오면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다 받아먹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면서 원래 오늘은 조금 눌리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눌리지 않고 오히려 어제 종가에 시초가를 맞춰주면서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한 번, 두세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메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일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3,600원까지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중간쯤 해서 한번 뭐 이제 여기 뭐 저항 라인 이제 찍거나 아니면 여기서 중간에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오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내려오면 이 지지 라인 때 있죠. 제가 이 선을 그어놨던 2,860원 라인 때, 이 지지 라인 때 지지를 다시 한 번 더 받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슈라든지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이 3,6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눌렸을 때 매수해서 돌파했을 때 매도하고, 또는 매매를 해놓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일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여러분들 투자금 좀 지키는 그런 매매가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의 그 흐름, 앞으로 이 전망이 또 괜찮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활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저녁 이후로 메탈이 55%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지금 현재도 5% 내외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내일 중에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매매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나 이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좋게 보여지고 있지만 일단 당장의 수익 실현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략 코인으로 살펴봤던 휴먼스케이프 리뷰해 볼 텐데요. 사실 월요일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면서 알트코인들 10% 내외의 하락분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비트필승님의 이 휴먼스케이프가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 켜내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리뷰와 함께 차트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코인은 이제 휴먼스케이프인데 이제 오늘 휴먼스케이프의 특징주로서 이제 물리신 분들 아니면 이제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신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휴먼스케이프 이제 업비트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건강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정복되지 못한 이제 질병에 관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만든 플랫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가치성을 내비치는 이런 이제 백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아니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보다는 이제 병원과 병원 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빠른 치유를 할 수 있는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카오 클레이튼과 연관성이 짙은 코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왔던 4월 1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사실 이제 390원대에서 매력적인 종목으로서 가지고 왔다가 이제 방송국으로 이제 출근하는 길에 420원대까지 돌파를 하면서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장과는 대조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월요일날 이제 공략주로서 들고 온 이유는 제가 그때도 441원선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 스윙적 관점으로 단기적 목표가를 말씀드렸고 불과 하루 만에 목표가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은 어떨까 살펴보시면 월봉 현재 이평선 유지해주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점진적 상승 추세선에 도달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넘어가 본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이평선, 단기적 이평선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신데 현재 단기적, 정말 짧은 단기적 관점은 어떨지 보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비트코인 동향 보시고 항상 비트코인의 동향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현재 일봉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선에 안착해 있지만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는 4시간 선상 확인을 하셨을 때 현재 약간의 이탈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스윙적 관점으로 이제 566원 물론 이제 중장기 및 이제 스윙적 관점으로는 566원. 그 566원도 왜 설정을 해드리냐면 최근에 거래 물량이 동반된 가장 강한 저항선 라인입니다. 그 저항선 라인에서도 항상 이제 우리 저항대에서 상단 부분이 있고 하단 부분이 있는데 왜 상단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보냐면 이 시점, 이 가격대 시점에 도달할 때쯤이면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확률이 크다라고 해서 상단 부근을 저항선으로 맞춰드리면서 566원 선을 스윙적 관점으로 알려드리고 만약에 단기적인 상승을 노려보겠다, 단타를 하시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는 현재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분기점이 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1시간 선상에서 이평선이 모여있는 이 411원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하셔서 짧은 포지션으로 431원까지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이 시점을 단타 구간으로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현재 이평선 유지해주면서 지속적인 상승의 양방의 흐름세를 볼 수도 있겠지만 딱 두 가지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는 분들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번 주에 이더리움 클래식부터 해서 이번 주에 휴먼스케이프까지 이런 시장이 좀 빠지고 있고 좀 조정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좀 안겨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리뷰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잠시 뒤에 또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휴먼스케이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566원까지 가능해 보이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알트코인들 매매할 때 비트코인 흐름을 꼭 함께 보셔라라는 점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코인들 공략해보면 좋을지 공략 코인들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사부님 공략 코인 공개해 주시죠. 네. 비트코인님이 아니고요. 예, 오늘 이제 어제 같이 좀 올라갔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 파워레저라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레저 좀 아시겠지만 친환경 코인으로 좀 알고 계실 건데 그냥 이 파워레저가 이제 뭐 코인으로 해가지고 코인이 뭘 해가지고 이런 것보다도 이 탄소 배출권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에 관련되어 있는 ETF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탄소 배출권 관련된 ETF를 좀 살펴보니까 지금 올랐다가 좀 많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들어줄 수 있는 또 구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탄소 배출권에 관련해서 이 코인의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예전에 그 파워레저가 단기간 안에 엄청난 상승을 또 보여줬던 코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 정부라든지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과 정책을 좀 동일하게 비슷하게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태까지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으로도 또 새 정부가 또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시장에 대한 규모 이런 상승에 대한 여력 이런 것들은 상당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 한번 올라왔었죠. 최근에 한번 올라왔다가 저항을 이때 딱 올라오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탈과 지금 이 메탈과 파워레저가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런 한번 올라온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저항 라인 대가 있었죠. 이 저항 라인 대를 돌파하면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힘이 딸려서 원래는 눌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눌리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리고 나서 눌리면서 여기서 쭉 눌렸다가 바닥 있죠? 바닥권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 라인 대를 잡아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제 이제 메탈 올라오면서 몇몇 코인들이 같이 덩달아 조금씩 올라왔는데 그게 파워레저인데 여기서 지지라인 때 잡아주고 저항 라인 때 또 여기서 형성해 놓고 있지만 어때요? 여기서 예전에 물량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고 한다면 여기는 강한 지지라인 때가 형성이 될 거고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이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원래 조금씩 올라가는데 한 번 급등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길다란 이 양봉들이 간혹가다 눈에 띄죠. 다만 중간중간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10% 먹고 20% 먹고 나오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크게 한 방에 먹고 나오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가는 700원 이하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650원 정도여서 매수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00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예전에 그 500원에서 1,000원까지 하루아침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50원 정도기 때문에 그때보다 150원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덜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충분히 1,000원도 가능한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절가를 또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러시아가 또 어떻게 또 인플레 어떻게 된다 그래가지고 또 시장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전에 한번 지지 라인대를 잡아주면서 지금도 한번 잡고 있는 이 지지 라인대인 590원을 손절가로 선택하시고 매매하신다면 좀 큰 수익이 나는 코인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는 4월 시작과 함께 큰 상승 보이면서 지금 현재 또 바닥 다지기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코인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특히나 이 하루 이틀 볼 코인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두고 보면 언젠가 한번 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노려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코인들 살펴볼게요. 비트필승님. 네, 제가 가지고 온 오늘 공략 종목은 이제 비트코인이 현재 분기점인 선상에 놓여 있는 만큼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하기 괜찮은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동향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보시면 제가 지지, 저항선 라인대 세 개의 선을 그어 놔드렸는데 현재 아까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 선상에서 불안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분기점인 선상이다라는 말이 되겠는데 오늘 중으로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5천만 원 선상 다시 이탈하면서 단기적으로 약하락세를 동반한 횡보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카이버 네트워크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최근에 시장과 정말 대표적인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월봉 보시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유일하게 이평선을 유지해주면서 최고점의 캔들 종가를 넘는 모습, 유지세를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종목이 되겠는데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매하기에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4,990원대 이 이평선 라인대인 4,990원대에 안착하는 모습 터치한다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시기에 괜찮은 건 아니고 안전하게 유지해주는 모습 보이고 났을 때 매수하고 나서 만약에 매수 진행한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00원대 라고 설정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손절가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손절가만 단기적인 그러니까 이 종목만 바라보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비트코인의 동향을 파악하시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장 현재 제가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때 비트코인이 양방의 흐름세를 보이면 전체적인 알트코인의 대부분 개별적 이슈가 강하지 않은 종목들은 다 같이 양방의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만약에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선상을 이탈하고 떨어진다면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떨어지는데도 그때 유일하게 지금 이평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카이버 네트워크와 같은 종목이 양방의 흐름세를 약간만 보여준다. 뭐 세력이 양방의 흐름세를 보이기 위해서 약간의 거래 대금만 동반돼서 올린다라고 한다면 매수세가 이 종목에 한해서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동향 먼저 파악하신 이후에 4,990원 지지해주는 걸 보고 들어가시길 바라겠고 일단 언제나 지금 시장이 불안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치를 겉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래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자금이 없고 또 정보력도 없는 만큼 유일하게 견뎌볼 수 있는 게 시간이니까 이 시간만큼은 우리 고래 세력들 많지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는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중요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5천만 원 선에서 분기 선상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크게 또 시장을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또 약한 이 하락세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전반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큰 상승을 지난 주말에 보였다가 또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크게 또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또 세력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고 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우리가 세력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를 하면서 내 이 투자금을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요. 저희 오후 1시 반부터 또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통해서 지금 전혀 불안해할 시장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어떤 포지션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매매할 만한 코인들이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나는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담아가면 좋을지 지금이 강력한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또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